안녕하세요. 사라진 사람들 남규민입니다. 실종아동 찾기협회 서기원 대표입니다. 대표님,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가만히 앉아있기가 좀 힘들어요. 네, 날씨만큼이나 네, 저희 마음도 힘드네요. 그렇죠. 요즘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 세월이 간 만큼 작년하고 올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그리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세월이 길고 짧고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년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그리움이 네, 그 축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그 그리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매년 갈 때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장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희망의 몸부림은 전단지 캠페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실종아동 가족들은 이 작은 몸부림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변변치 못한 살림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주의 실종자를 소개합니다. 이름 이명기, 남성, 1990년 10월 7일, 만 11세의 나이로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에서 실종되어 현재 만 36세입니다. 정신지체, 언어장애가 있고 키가 큰 편이며 콧수염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 이병순, 여성, 1992년 2월 21일, 만 36세 나이로 경기도 광명동에서 실종돼 현재 만 59세가 되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가름한 얼굴형,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앞니가 약간 벌어졌으며 시력이 나쁩니다. 이름 이선우, 남성, 1995년 10월 1일, 당시 만 13세의 나이로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서 실종되어 현재 만 33세입니다. 엉덩이에 흉터가 있고 허벅지 안쪽에 큰 점이 있습니다. 실종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 이재용, 남성, 1976년 9월 1일, 당시 3살 나이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 실종되어 현재 만 42세입니다. 둥글 얼굴형에 검정색 단발머리였으며 친척집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름 남승윤, 남성, 1979년 2월 1일, 당시 만 10살의 나이, 10세의 나이로 서울시 서대문구 북과자동에서 실종되어 현재 만 46세입니다. 정신지체가 있고 덧니, 가슴 오른쪽에 빨간 반점이 있으며 간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미색 티셔츠에 빨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승윤 씨의 현재 모습과 닮은 분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아동 및 장애인들에게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공유 및 좋아요를, 유튜브 채널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종자 소개였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지금 오늘이죠. 네. 오늘 찾고자 하는 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름 이연희, 여자이고요. 현재 나이는 32살이 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만 4살, 1988년 4월 9일 서울시 중량구 명목사동 집 근처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 특징으로는 이마가 좀 나온 편이고요. 팔꿈치에 콩알 크기의 점이 있고요. 눈썹 아래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이나 단서가 될 만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국 국번 없이 1815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실종자들을 찾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생각나는 사소한 기억이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김영숙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안녕하세요. 네, 연희 어머니는 지금 광진구 중곡동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광진구 중곡동에서 오셨고요. 연희 때문에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고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오시고 계세요. 지금은 뭐 손자 손녀가 좀 있다라고 아까 들으셨는데요. 뭐 네. 아이들하고 요즘에 좀 돌봐주신다고요? 예, 아기를 좀 저녁에 좀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희 위에 그 언니가 둘이 있었던가요? 네네. 연희 위에 지금 그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다 결혼해서 지금 그 손녀 손자들이 네. 있는 그런 상황이시죠. 그러면 오늘 찾고 있는 연희가 셋째 딸. 네. 아이고 그렇게 귀한 셋째 딸이네요. 셋째 딸은 참 그 집에서 제일 꽃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보지도 않고 네.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연희 씨가 어디에 계실까요? 참 27년이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 네. 그동안 정말 속 많이 끓이셨죠. 말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요. 벌써 또 어머니께서 또 울컥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연희를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머니 네, 좀 진정하시고 말씀 좀 나눠볼게요. 연희 실종 당시에 경위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 토요일 날 아침인데 4월 9일 날이요. 11시쯤에서 과자 사 먹는다 그래서 돈 줬더니 나갔다 온다고 하면서 조금 있다 오라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서 조금 놀다 올 줄 알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과자 사러 나갔답니다, 여러분. 연희가 집에서 과자 사겠다고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엄마 금방 들어올게 하고 나간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네요. 2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시면서 잠깐 아이를 잠깐씩 놓친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일을 연희 어머니께서는 27년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울까요, 딸이? 어머니, 네. 연희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마가 좀 나온 편이고 머리가 좀 갈색 머리였어요. 그리고 팔꿈치에 파달만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 팔꿈치. 예, 그리고 눈가에 계단에서 4살쯤에서 넘어져가지고 한 도반을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컸으니까 그건 없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4살 때 그랬다고요? 계단에 넘어졌다고요? 네. 그러면 혹시 그걸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 계단에 어떻게 넘어졌죠? 그냥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냥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모서리에 이 눈가에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나서 병원 갔더니 한 도반을 정도 꼬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어렸을 때 병원 가서 이렇게 꼬맬 정도면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그 만 4살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당시 6살 나이거든요.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만 4살이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5살이거든요. 5살 나이니까 충분히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아이 때는 병원 가는 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리고 거기 또 가는 거 거기다가 자체. 꼬맸으니까 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네. 예방주사도 이웃집 아줌마하고 거기 애기들하고 같이 잘 맞았어요? 가서 맞고 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따라가도. 그러면 어이구. 어떡할까요, 대표님? 이거 병원에 간 거는 초점 맞추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그래도 기억할 거예요. 충분히. 네. 어렸을 때 이런 그 다쳤던 상처 이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4살 때 기억이 그런 특징적인 것 네. 이럴 때는 기억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혹시 연희가 기억할 만한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 옆집에 언니가 있었어요. 네. 언니가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언니가 동생이 없으니까 엄청 예뻐해가지고 그 집도 자주 놀러 다니고 맨날 양숙이 언니 그랬거든요. 아, 그분 이름이 양숙이었어요? 예, 예.
아마 그런 것도 기억하고 그럴 거예요. 그 집 아주머니 아저씨도 많이 예뻐해주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거는 지금 연희 같은 경우는 보면 과자를 사러 나갔다가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대낮인데 집을 못 찾아온 것도 아닐 테고. 그런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연희도 결국에 네. 뭐 늘 드릴 말씀이지만 얘기할까요? 누군가가 데리고 가기 전에는 그 아이가 집에 못 돌아올 수는 없어요. 가게가 그러니까요. 멀지도 않아요. 한 그럼요.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요. 맨날 다녔던 늘 길인데.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장소가 이탈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연희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들어오라고 하니까 골목에서 이제 과자를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때 누군가에 의해서 연희를 데려갔다라고 뭐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저기 그 11시면 오전 11시면 네. 어두울 때도 아니고 저녁 때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못 들어올 리는 분명히 없을 텐데. 그리고 혹시 또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어디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평소에도? 그러진 않았어요. 이웃집 아줌마들이 예뻐하니까 그런 집 가서 애기 있는 집 있죠. 네. 네. 막내다 보니까 애기 있는 집 가서 그냥 조금 놀다 오고 그래서 그런 집에 가서 놀다가 들어오겠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2시가 돼도 안 와서 그때서부터 찾은 거죠. 11시쯤에 나갔는데 안 예. 들어와서 전혀 본 사람도 없던가요? 밖에 나가서 몰아봐도? 예. 그때 무렵에는 이제 수사가 아무래도 지금처럼 좀 잘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 이제 돌아오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그 전화 온 거 있죠. 네. 그거를 경찰에 저기 할 텐데 우리는 돈 요구도 안 하고 그 뒤로 전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요. 예, 확인 전화 마냥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요? 어떤 아줌마가 전화해가지고 애기 잊어버렸다더니 찾았느냐고. 그래서 그때는 애성모가 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네. 파출소라도. 그래서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그냥 끊었대요. 진씨 아줌마라고 하면서. 근데 우린 진씨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집 주변에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웃에 그냥 왔다 갔다 돌만 하지. 근데 그 전화번호를 애가 알고 있어요. 아, 자기 집 전화번호를? 예. 그럼 연희가 알려줘서 전화를 했을 수도 그래요.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확인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당시에. 그리고서 일주일 있다가 일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뒤에 용마산이 있거든요. 네. 용마산에 이제 거기는 그냥 산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 저기 하수구통이 엄청 커요. 네. 네. 혹시 그런데 실족사하지 않았나 해서 이제 네. 거기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나는. 근데 이제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이제 아빠가 여보세요 하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자 목소리로.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아무래도 보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 건지. 그러고서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그러지. 무렵에는 사실 유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무렵에는. 그래서 이제 돈 요구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연희를 찾으러 많이 다녔잖아요. 다녔죠. 예, 신고하고 그랬을 예. 때 혹시 서운했던 거나 힘들었던 거. 좀 힘들었던 말씀해 보세요. 거요? 네. 아휴, 고아원도 다녀보고 네. 섬에 애기들 있대 그래서 가보기도 해서 허탕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맥이 빠져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고 다니고 경찰서도 가면 그냥 이건 강력범죄가 아니니까 가도 와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그랬죠. 몇 년을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당시에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동 일시 보호소가 그 종로에 종묘 쪽에가 하나 있었고요. 은평구에 있었고 또 이제 네. 말죽거리 쪽에도 이렇게 그 강남 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말죽거리는 모르고 여기 대방동 쪽에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요. 규진이 엄마하고 같이 거기도 아. 찾아다니고 음. 그 집은 우리보다 한
5, 6개월 정도 더 먼저 잃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같이 다녀보고 해도 우리가 가면 애기들을 다 들여보내요. 맞아요. 들여보내고 아, 얼굴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예, 거죠. 신상 카드만 보여주면 맨날 가보면 그게 그거고. 뭐 이름 그때 당시에 뭐 자기들이 다 이름 그 이렇게 바꿔서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 봐가지고는 이름 전혀 찾을 바꿔서-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때 그게- 비례했을 아니 근데 때는. 기록 봐서는 본인들이 다 성과 이름이 다 바뀌어 버리면 네. 나는 연희로 찾고 있는데 걔는 영숙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말 그렇죠. 하자면. 그때 사진도 있고 사진 없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음. 애기 사진이. 네, 그랬어요. 맞아요. 어린이재단 가도 그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같이. 정말 막막하네요. 당시에는 음. 우리 연희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시설에 가서 내 아이를 그 확인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 거의 불가능했어요. 지금 매 안 맞고 온 것만도 다행. 당시에. 그렇죠. 맞아요.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막 싸우고 네. 맞고도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 아이를 찾으러 가서 갔었는데. 얘기하면 그런 아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끝나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네. 그때가 지금 연희가 실종된 게 27 년? 1988년, 예, 27년이니까 네. 정말로 열악했던 상황이네요 그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이제 연여머니도 그 규진이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들이 이제 서로 시설을 다니면서 이 전단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설에서 뵌 분들끼리는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가서 붙여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갔다 와본 데를 이제 이렇게 제보를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서로 정보 교환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협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쭉 내려왔는데요. 당시에는 그랬죠, 뭐 다. 뭐 편지 써서 보내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몇천 통을 보냈는데 2군데서 답변 왔더라고요. 우리 시설에 그런 아이 없습니다. 딱 그거. 아 보내기는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딱 그렇죠. 두 통- 전국에 있는 시설에 다 답이 오기는 보냈는데 왔네요. 근데. 네, 2군데. 그래도 그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2군데만 답장을 그래도 해줬더라고요. 몇천 군데를 그 사진하고 다 보냈는데 제가 우표까지 다 넣어서 보냈거든요. 그 우리는 이제 어린이재단에 이제 그게 신상 카드가 올라오잖아요. 예. 이제 그거 가서 이제 가끔 가서 이제 확인해보고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어린이재단에도 이제 이런 상황이죠.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곳.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제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상 아이들은 대부분 그 없었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친구 그 지난번에 훈식이 네. 이런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 것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후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린이재단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게 부모들이 찾았는데 우리 정상아, 우리 연이나 이런 정상 아이들은 전 그때 무렵을 본다고 뭐 우리 연이는 입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입양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 그 입양 가족들 중에 네. 이걸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그러면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분과 제가 연결을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 그리고 만일 실종되었다면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팀의 이건수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연희 어머님도 나와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연희 엄마예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예. 네네.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종자 가족들 전화로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괜찮죠? 저는 다른 걸 떠나서요. 네. 그 실종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한 사례 한 사례 네. 더 관심 있게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네. 저희 그 수사 업무를 하는 경찰관한테는 채찍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센터장님 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시려고요. 많이 하면은 센터장님 힘드실까봐.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실종 수사하면서요. 네. 좀 성격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실종 수사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는 데는 서로 말다툼도 하게 되고 네. 또 법적인 부분 때문에 네네. 좀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목소리 높이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싸워야 되죠. 예,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종 수사를 하면서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때로는 아마 욕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네. 팁 한 가지 알려드리면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거 아시죠? 예, 제가 그 소리 크면 목소리가 또 큽니다. 네네,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우리 회장님하고 꼭 통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실종자 찾는데 네, 큰 역할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그래서 네. 회장님하고 좀 통화 좀 해서 의견 나눌 것도 좀 사안이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계속 대표님과만 말씀하시겠어요? 저 빠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나중에 또 통화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연희, 실종된 지 27년 된 이연희를 찾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예. 네, 연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이현희 건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단서가 지금 안 나온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처음에 그 당시 88년도이거든요. 네, 88년도에 연희가 실종되었는데, 실종 당시에 한 4살, 5살. 네, 근데 우리나라 그 만 나이 말고 한 6살 정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연희를 아는 아이가 데려다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좀 해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6살 된 연희가 살아만 있다면 꼭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35년 만에 그리고 40년 넘게 비슷한 연희와 같은 사례 2명을 찾아가지고 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상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축하. 지금 이런 연희처럼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6살 때 이제 부모님들은 모르지만 혼날까봐 네, 집을 잠깐 나와서 길을 잃은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네. 근데 특히 그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고 또 부모님한테 혼나면 잠깐 나왔다 길을 잃어서 이렇게 30년 만에, 40년 만에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30년, 40년 만에 지금 연락 닿아서 상봉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에 네네. 연희 어머니께서 지금 아주 작은 소리로 좋겠다 이러셨어요. 네네.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또 더 가슴이 아픈데, 예. 연희한테도 지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게요. 네. 연희가 실종 당일날 네. 뭐 마음 상한 일이나 집안일이 없었는지 그런 그 거는 원인을 없었어요.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유를 한 잔 줬더니 먹고서 더 달라고 그래서 좀 이따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과자 사 먹는다고 해서 돈 줬더니 그냥 나간 거거든요. 과자 사러 나갔답니다, 센터장님. 네. 그 길로 네. 27년이에요. 가게도 멀지도 않아요.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센터장님, 네네. 다른 경우와 달리 전혀 아무런 그 흔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지금 그렇다는데 네네.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지금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어머니 유전자도 지금 국가수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연희가 단서는 없지만 특별히 또 잘못된 사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 잘못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연희가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33살이요. 33이죠. 네. 33이기 때문에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제 우리 그 경찰에 신고된 많은 아이들 중에 6, 7살 때 이렇게 길을 잃고 6살짜리가 무슨 길을 잃겠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6살짜리 길을 잃은 아이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가족의 품으로 가고 있는 거 보면 좀 더 희망을 갖고 여러 사례를 계속 유전자 채취도 하고 여러 사례도 계속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네, 이게
단서가 없고 막막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믿는 것은 오직 저희 장기 추적팀입니다. 네네. 예, 센터장님이 그만큼 더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연희가 예. 자기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예, 알고 그걸 있어요. 이 연희라고 알고 있어요? 예, 연이라고 알고 있고 아빠 이름 이은규라고도 알고 있고요. 아빠 이름도 알고. 예. 집 전화번호, 주소. 그러면 당시에 그 슈퍼마켓 과자 사러 갔을 때 예. 슈퍼마켓 그 주인하고도 좀 얘기해봤나요? 해봤죠. 근데 슈퍼마켓 주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과자만 사갖고 나갔다는데요. 근데 그 골목이 넓거든요. 네네.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차가 막 왕래가 많은 데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본 사람이 없어요. 예. 너무 하여간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오래 하면서 예. 연희와 같은 나이 아이들이 많이 발견돼서 네. 가족의 부분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러지만 그렇죠. 지금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그 6살짜리 여자아이, 둘 다 여자아이거든요. 예. 둘 다 여자아이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다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우리 지금 해외 입양 아이들 중에 7살짜리 아이들도 많이 해외 입양에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다양한 면에서 본다면 좀 더 같이 쓰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끝으로 어머니께서 센터장님께도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네. 해주시겠어요? 네. 그때는 그렇거든요.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도 별로 신경들을 안 써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일시보호소 있죠. 네네. 그 동대문 쪽에 그쪽에 가면 일시보호소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도 들려보고 대방동에 있는 일시보호소도 들려봤어요. 근데 거기 가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지금도 그때 신생명세서 같은 거 그런 건 없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시설 예. 시설 아이들, 우리 적십자라든지 신고된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연희 또래 아이가 입소된 내용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예. 한번 기회 된다면 한두 명 더, 나이가 지금 여기 명확하게 안 나온 나이, 이연이라는 아이들 네. 위주로 사진이 있는 아이들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봤으면 싶어서요.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제 센터로 한번 더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 예, 그래요. 네네. 예, 언제 지금 찾아뵐게요. 전국적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이들은 다 이연희 이름을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나이 또래 여자아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나이가 안 나온 네. 이연희라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혹시나 이 사진 한 번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못 봤어요. 예. 한번 센터에 오시면 네. 이 아이 사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한번 찾아뵐게요. 네네. 네, 센터장님. 네. 네, 오늘도 바쁜 중에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네, 오늘도 말씀 고맙고요. 경찰청 장기 실종자 추적 전담팀의 이건수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찾고 있는 실종자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이연희, 여자이고요. 현재 나이 33살입니다. 실종 당시 나이는 4살이었고요. 실종 일자가 1988년 4월 9일, 실종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 4동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마가 나온 편이며 팔꿈치에 콩알 크기의 점이 있었고 눈썹 아래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이나 단서가 될 만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815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실종자들을 찾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생각나는 사소한 기억이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종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꼭 저희 방송을 SNS나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실종자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네. 어때요? 센터장님과 통화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풀리시나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수고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네. 뭐 작년부터 장기 추적 수사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장기된 우리 실종자들만 이렇게 수사를 하시거든요, 저기서. 그래서 정말 고맙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정말로 이건수 센터장님이 팔이 휘었어요. 작년 그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기부술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휜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 병원을 다시 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못 가고 일이 바쁘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바쁘니까 일을 계속 했는데 손이 휘었어요. 치료 시기를 놓쳤군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네, 너무 고마우십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정말 더 찾아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은 좀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노력하신 분들에게 그만은 무엇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분이니까 아마 일간에 한번 찾아뵈면 또 이제 당신이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마 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싸울 일도 많고 욕도 그렇죠. 많이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대표님, 네, 저희가 실종아동 찾기 협회잖아요. 네. 왜 아동이 들어갔을까요? 사람들이 물어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 그 법을 만들면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법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둘 중에 놓고 보니까 행자부법으로 가면 찾기는 가능한데 사실 우리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대부분 우리 가족들이 그 생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제 아동이 들어가야 보건복지부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법으로 가면서 실종 아동. 그래서 약간의 지원인데 지금 뭐 이 정도 지원 받을 걸로 봤으면 사실 지원 안 받아도 그냥 행자부법으로 갈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방과 홍보, 네. 우리 가족 지원을 약간 하고 있고요. 찾기는 유일하게 지금 저희 협회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하고 당사자인 실종 가족들한테 다시 짐이 온 거죠. 네. 결국에 이제 지금도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이 이제 실종 아동 찾는 일, 실종자들 찾는 일은 지금 다시 가족들이 또 지금 진행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뭐 실종자를 찾는데 네. 뭐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종자들 스스로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지금 약간 그 수사하고 진행해주고요. 오래된 사건들 우리 가족들이 안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된 거예요. 원래 전문기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대변해달라고 만들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예방과 홍보와 가족 지원은 복지부, 네. 찾기는 경찰청. 네. 근데 우리 가족들이 모인 이유는 찾으려고 모였던 것이지 뭐 약간 뭐 케어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여 있는 이 협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종자들. 그렇죠. 찾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진짜 뭐 케어를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하시던가 그게 네. 아니면 도와주시던가 하셔야죠. 찾기도 지금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그럼요. 네. 지금 뭐 그동안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았던 이유도 정부 지원 받으면 일일이 뭐 찾기를 하기보다는 그 서류 만들고 거기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워도 예산 받지 않고 찾는 거에 전념하고 법 만들고 찾을 수 있는 법 만들고 이래놨더니 결국에 이제 또 모든 짐은 우리 당사자들한테 또 주네요. 그러면 대표님 실종 가족이 되잖아요. 네. 누구든지 실종 가족이 되면 네. 협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그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전국에 있는 실종자들에게 이런 걸 알린 적이 없어요.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그래서 이 방송의 중요성, 방송을 통해서라도 인식 개선, 이런 단체가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연, 가족을 실종당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가족을 찾는데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저희는 다 가족들이잖아요. 지금 오늘 나오신 연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분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저희랑 같이 이렇게 가족 찾는 것을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사라진 사람들 오늘 주인공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연희 여자아이고요. 실종 당시 4살이었습니다. 현재 나이 33살. 1988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 사동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마가 나온 편이고요. 팔꿈치에 콩알 크기의 점이 있었고 눈썹 아래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은 연희의 작은 언니입니다. 연희랑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 사진과 비슷한 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 사진과 닮으신 분을 보셨거나 아시는 분은 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전국 국번 없이 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연희가 가족에게 찾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종 가족들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는 사라진 사람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못 만난 지가 29년이 됐다. 어디에서 있던지 몸은 건강한지 엄마는 너무너무도 궁금하고 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다. 집에 엄마, 아빠, 언니들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껏 소식도 없고 어디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이라도 좀 주렴. 우리 언니는 너무 착했는데 누구를 따라갔는지, 어떤 사람을 따라갔길래 이렇게도 안 오고 있는지. 네가 없어지고서 우리 집은 사는 게 아니었어. 하루하루 너를 기다리고 엄마 아빠는 목숨만 그냥 연명하고 있단다. 너를 한 번만이라도 꼭 안아봤으면 좋겠어. 네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33살이거든. 혹시라도 결혼을 했으면 너도 아기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그립기도 할 텐데 너무 연락이 없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다 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해도 되고 어린이재단에 연락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가 잘 있으면 그런 데라도 연락을 해서 연락 좀 줬으면 좋겠다. 경찰청에다 연락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건지. 우리가 널 미워서 내보낸 게 아니고 네가 과자 사러 나갔다가 놀다 온다고 하고 나가서 안 오는 거거든. 야단친 것도 아니고 놀다 오라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거뿐인데 널 버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지. 엄마 아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이 방송을 어디서 보고 있으면 꼭 좀 연락 좀 주기 바란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우리 연희를 보고 있거나 같이 보호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팔꿈치에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니더라도 비슷하면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날 날을 꼭 기다리고 있을게.
너 찾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언니들은 다 결혼하고 조카들도 있는데 조카들 볼 때마다 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30대가 됐으면 부모도 그립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연락 좀 줬으면 좋겠다. 연희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김영숙 씨의 애타는 마음이 꼭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전국 국번 없이 1815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찾고 있는 실종자 이연희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대표님. 이름 이연희, 현재 나이 32살입니다. 실종 당시 44살이었고요. 1988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령구 면목 4동 집 앞에서 과자를 사 먹으러 나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가 나온 편이고요. 팔꿈치에 콩알 크기의 점이 있습니다. 눈썹 아래 계단에서 넘어진 흉터가 조그맣게 있다고 합니다. 이연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이나 단서가 될 만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국 국번 없이 181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8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협회는 여러 시청자들의 따뜻한 참여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채널 실종에 사라진 사람들, 어머님 김영숙님의 딸 이현희님을 찾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실종 가족의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실종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애타는 마음, 시간이 지났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관심과 제보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